자, 법정적 부합설입니다. 제가 법정적 부합설은 우리 판례가 취하고 있는 태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건 체크하셔야 돼요. 제가 법정적 부합설을 이제 설명하려다가 앞에서 끊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새로 강의에 추가시키는데 이 종류가 추가됐습니다. 작년도 경채시험에서 이 종류, 구속요건 부합설, 죄질 부합설 이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새로 교재에 실었어요. 자, 실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뭐 그다지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이 구속요건 부합설, 죄질 부합설까지 알 필요가 있는가 라는 의구심은 여전히 들어요. 과거에 그 사법시험에서 좀 다뤘던 부분인데 공무원 시험도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출제 범위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교재에 실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종류 부분은 일단 패스하고요. 나중에 설명드리고 일단 의부터 올라가 볼게요. 자,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법정적으로 부합하면 그 밑에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정적 부합이라고 했을 때 이 법정적은 무슨 의미냐는 거죠. 그래서 이 법정적으로 부합한다는 말은 구성요건이 동일하단 말이다. 는 견해가 있는 거예요. 이때 구성요건은 조문이라고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죠. 조문이 똑같다. 조문이 똑같다. 이 조문이 똑같다는 견해가 이제 하나가 있는 거고요. 아니다. 무슨 조문이냐. 죄질만 같으면 되지. 라는 견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문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 구성요건 부합설이고 죄질만 같으면 된다는 것이 죄질 부합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죄질 부합설은요. 조문보다는 범위가 넓어요. 자, 그 예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구성요건 부합설은요. 여기 니은 한번 보세요. 니은 전속살해죄의 고의로 보통살인의 결과를 발생시켰다. 그쵸? 이 조문이 다르잖아요. 이 전속살해는 250조 2항이고 보통살인죄는 250조 1항이잖아요. 조문이 다르면 착오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쵸? 그러니까 보시면 동일한 조문일 때, 즉 동일한 구성요건에 해당할 때 한해서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다. 그러면 니은 같은 경우 보세요. 전속살해죄와 보통살인죄는 조문이 다르다 보니까 이건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기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따라서 점점점 찍었죠. 그래서 이런 죄가 나오는 거예요. 전속살에 대한 미수와 과실치사가 되고 행위가 한 개다 보니까 상경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여기도 기억도 보시게 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고의로 절도죄를 범했다라고 했을 때, 그쵸? 죄질은 비슷하다. 죄질은 똑같잖아요. 남의 물건을 가져간다는 그 죄질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조문이 다르잖아요. 조문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구성요건 부합설에 따랐을 때는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를 인정하는 범위가 상당히 축소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 죄질 부합설을 가보게 되면 자,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고의로 절도죄를 범했다. 자, 위의 사례와 똑같죠? 똑같단 말이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점유이탈물 횡령죄든 절도죄든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죄질이 똑같단 말입니다. 죄질이 똑같기 때문에 즉 죄질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니은도 마찬가지죠. 전속 사례와 보통 사례가 조문은 다르더라도 사람을 죽인다는 그 죄질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다?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다? 이 죄질 부합설에 따랐을 때에는 고성요건 부합설보다 고의 기수 인정 범위가 넓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작년도 기출입니다. 그래서 기출지문을 제가 넣어봤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그쵸? 법정적 부합설은 구성요건 부합설과 죄질 부합설로 나눠지고 이 후자가 뭡니까? 이 죄질 부합설이죠. 후자가 전자보다 고의 기수 인정 범위가 넓어지냐? 넓어진다는 거지. 그치? 이 부분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견해를 보시면 돼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볼게요. 자, 내용 전 시간에 제가 그 도표 다 설명드렸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구체적 사고실의 착오라면 그것이 객체의 착오든 방법의 착오든 가리지 않고 뭐가 된다?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기수가 된다. 나머지는 아닙니다. 그 밑에 칸 추상적 사실 착오는 뭐다?
그것이 객체의 착오든 방법의 착오든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 그때는 인식에 대한 미수와 발생 사실의 과실이 되는데 이것이 행위가 한 개다 보니까 이 죄와 이 죄는 뭐가 된다? 상경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전 시간 했지만 다음 페이지 보면 도표가 책에도 나와 있어요. 책을 보시면 이 부분이죠. 그렇죠? 여기 보세요. 여기 법정적법설 나와 있죠. 그렇죠? 구제적 사실 착오의 경우에 그것이 객체의 착오든 방법의 착오든 가리지 않고 다 뭐가 된다?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기수가 된다. 됐죠? 그 다음 추상적 사실 착오는 그것이 객체의 착오든 방법의 착오든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식에 대한 미수와 발생에 대한 과실이 되는데 이것과 이거는 행위가 한 개니까 상경이다. 그쵸?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 이 부분 나와 있지. 각주 6번, 7번, 8번, 9번이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8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쵸?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서 요 방법의 착오 이 부분인데요. 여기지, 그치? 여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구체적과 법정적 밥설이 결론을 달리하는 유일한 파트다 이런 말이에요. 그쵸?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자, 구체적 부합설하고 법정적 부합설 객체의 경우에는 똑같잖아요. 그쵸? 똑같단 말이에요. 이겨내든 전부 다 발생에 대한 고의기수와 발생에 대한 고의기수가 똑같단 말이에요. 이 객체의 경우에는. 그 다음 추상적의 경우에 객체든 방법이든 이거든 간에 요 견해와 요 견해는 똑같잖아요. 그쵸? 유일하게 결론을 달리하는 파트가 요 방법의 착오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 결론을 달리한다. 그래서 요것만 알아두어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아시겠죠? 됐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죠? 여기입니다. 그리고 새 교재에 또 추가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병발사례인데 이 병발사례도 동그라미 1번에 준해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병발사례는 경간부하고 검찰직 하시는 분만 보시면 돼요. 뭐 승진하고 채용까지는 좀 무리가 있고 굳이 그분들은 보시지 않아도 되지만 이 동그라미 2번은 경찰 간부와 검찰직 7급, 9급 하시는 분들만 보시면 된다. 이거예요. 어떤 문제를 풀다 보면 특히 검찰직이죠. 검찰직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병발사례가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교재에 다 넣어놨어요. 원래 이것도 다 있었는데 제가 그 공무원 시험에서 이 정도까지 나올까 옛날 다 사시에서 다 배웠던 것들이거든요. 그때 다 제가 처음 교재를 썼을 때 다 들어가 있었던 것이었고 추세가 그 2010년도 이후부터는 거의 경찰직에서는 그 이론 파트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뺐었던 것인데 이제 경찰직도 이제 형법이 필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난이도는 상승할 것이고 그렇다 보면 이 과거의 사시 문제라든지 검찰직 문제를 한두 개씩 빼온단 말입니다. 출제자가 이제 교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도 넣어봤어요. 자, 됐죠? 자, 비판 볼게요. 비판. 자, 이건 어떤 비판을 갖고 있을까? 여기서는 뭐다? 고의 종류를 일반화시켜서 추상화시켜서 일반적 고의를 만들었다는 점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쵸?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 고의라고 하는 것은 특정적 고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도 불구하고 일반적 고의를 만들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됐어요. 그런 말이고. 자, 이 비판점을 확실히 알려면 요 밑에 판례를 보시면 돼요. 판례를 보시면 그 비판점이 확 와닿습니다. 볼게요. 자, 갑은 조카 병을 업고 있는 형수 을을 향하여 살해인 고의를 갖고 그쵸? 즉, 이 갑은 형수 을에 대한 살인 고의가 있는 거예요. 자, 몽둥이를 들고 후려쳤는데 고꾸라지자 다시 한번 친다는 것이 잘못하여 누가 맞았어요? 을의 등에 업힌 병이 맞아 병이 죽었다는 거지. 그쵸? 판례는 뭐야? 판례는 사람과 사람이니까 구체적 사실 착오죠.
근데 지금 잘못 맞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빗나간 거지. 빗나가서 다른 쪽이 명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타격의 차고, 타격의 차고, 즉 방법의 차고단 말이에요. 방법의 차고.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구체적 사실 차고의 경우에는 객체의 차고든 방법의 차고든 뭐다?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다.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 뭐가 됩니까? 병에 대한 살인죄 기수가 되는 거지. 여기 병에 대한 살인죄 기수. 그쵸? 이것이 판례의 태도다라는 거야. 근데 봐봐요. 이 갑은 살인죄의 고의가 형수에게 있었지 조카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형수에 대한 살인죄의 고의가 병에 대한 살인죄 고의로 둔갑하냐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비판점인 거예요. 비판점. 어떻게 고의를 형수에 대한 고의를 조카에 대한 고의로 확 뒤바뀌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둔갑할 수 있냐고요. 왜 고의를 그렇게 일반적 고의로 만들어버리냐고요. 그게 바로 뭐다? 저쪽 학설 있죠? 앞에서 배웠던 구체적 부합설. 구체적 부합설을 주장한 학자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 비판점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구체적 부합설의 비판점 세 가지 있지? 그 세 가지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 최근에. 그 다음에 법정적 부합설의 비판점은 최근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뭐 저쪽 견해에서 비판점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출제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는요. 이런 것들도 각각 밑줄 그어두시고 이 법정적 부합설은 비록 판례가 취하는 견해이긴 하지만 이런 비판을 갖고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됐어요. 자, 다음 숭륜거력 사건 볼게요. 여기도 한번 보세요. 갑은 을과 그의 처를 살해하려고, 즉 을과 처에 대한 살인죄 고의가 있단 말이죠. 농약 한 포를 숭륜거력에 투입하여 누워두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장녀병이 먹고 죽었다. 그쵸? 갑은 장녀를 죽이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을과 그 처에 대한 살인죄 고의가 있는 거지. 근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장녀에 대한 살인죄 고의를 인정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다 보니까 구체적 사실 착오가 되고 농약 거력이 잘못 날아갔으니까 타격의 착오, 방법의 착오가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근데 판례가 뭐라 그럽니까? 이것도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밑에 판례. 갑은 하사 을을 살해할 목적으로 빵 쌌는데 이를 제지하려고 갑 앞으로 뛰어들던 병장병이 맞아 죽었다. 판례는 뭐라 그래요? 이것도 사람과 사람이니까 구체적 사실 착오죠. 빗나갔죠. 방법의 착오란 말이에요. 판례는 뭐라 그래요?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 그래서 뭐다? 병에 대한 살인죄 기수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 갑이 을 등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딸리자 이들 3명을 상대로 칼을 휘둘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해죄의 고의는 이들 3명에 대한 상해죄의 고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 병이 칼 맞고 다쳐요. 갑은 병에 대한 상해죄 고의가 없어요. 3명에 대한 상해죄 고의가 있지. 근데 판례는 뭐라 그래요? 사람과 사람이고 빗나갔으니까 방법의 착오죠. 타국이 착오죠. 판례가 뭐라 그래요? 병에 대한 상해죄 기수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과실치사가 되는 게 아니, 과실상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병에 대한 상해죄 고의 기수.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도표를 좀 정리합니다. 자, 도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별표를 쳐보시고요. 자, 우리가 배운 것이 지금 구체적과 법정적을 배웠는데 이 법정적이 판례의 태도이고요. 그리고 현재의 다수설은 법정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 구체적이 다수설이었습니다. 구체적을 다수설로 배웠었는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 요 다수설이었던 것이 법정적으로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1세대, 2세대 그 형법학자들이 다 타계하시고 그 제자들이 이제 그 지위에 올라가다 보니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법정적이 다수설 판례의 태도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물론 소수설 같은 경우는 이 구체적 법술을 취하는 학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구체적과 법정적 요 두 가지 학설만 이제 취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잠시 이따 배울 요 추상적은 우리나라에서 취하는 학자들이 없느냐?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본 학설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몇 분이
일본에 이제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일본책을 베껴서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교재에 실린 것뿐이고 그래서 이제 그 잔재가 약간 남아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에서 취하는 태도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시험은요, 이 두 가지 위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만 일단 정리를 해보시면요. 자, 앞에서 배운 대로 착오는 구체적이 있고 추상적이 있고 그리고 구체적의 객체 방법, 추상적의 객체 방법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견해를 잘 보면 자, 결론을 달리하는 유일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구체적에서 객체 같은 경우는 이 구체적과 법정적이 견해가 같죠. 그렇죠? 그리고 추상적에서도 객체 방법은 요 구체적과 법정적이 견해를 같이 해요. 같이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요 구체적에서 요 방법의 착오죠. 방법의 착오 같은 경우는 이게 하얀 바탕이잖아요. 이건 회색 바탕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만큼은 견해를 달리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이 각주에 나와 있듯이 9번인 거죠.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서 이 방법의 착오, 여기 방법이잖아요. 방법의 착오만큼 이 두 견해가 결론을 달리하는 유일한 부분이라는 것을 꼭 좀 알아두시고 그러면 반대 해석을 하면 나머지 세 개는 결론이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럼 지울게요. 자, 됐어요. 자, 그리고 또 볼 것은 추상적은 아직 배우질 않았지만 유일하게 이 구체적, 법정적, 추상적의 견해를 똑같이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요 구체적에서 요 객체 착오 부분이죠. 그래서 객체 착오 부분에서 구체적과 법정적과 추상적은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기수,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기수,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로서 전부 다 견해를 같이 합니다. 같이 하고 나머지 세 개는 전부 다 견해를 달리하죠. 자, 그래서 쭉 내려오시면 8번 봅니다. 구체적 중에서 객체 작업만큼은 유일하게 세 가지 학설이 모두 다 결론을 같이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자, 됐습니다. 일단 8번과 9번은 정리했죠. 이제 나머지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보면 자, 요 7번 봐야 되겠네요. 7번. 자, 구체적 사실 찾고 있죠?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객체든 방법이든 간에 법정적과 추상적은 똑같죠? 똑같잖아요.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 결론이 똑같아요. 그래서 법정적과 추상적은 구체적 사실 찾고 있을 만큼은 결론을 같이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일단 추상적이 뭔지 모르겠지만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10번을 가볼게요. 자, 추상적 사실 착오 여기입니다. 자, 추상적 사실 착오는 구체적과 법정적이 결론이 같다. 말씀드렸잖아요. 결론이 똑같아요. 자, 여기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죠, 당연히. 다른 것은 여기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됐죠? 일단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는 꼭 좀 알아두시고 지금 각주제가 설명한 것도 꼭 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부분이 거의 착오의 사례 관계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이쪽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에 추상적 부합설을 출제한 적이 있다 이거죠. 그것도 해경 시험에서. 해경 승진도 아닙니다. 간부도 아니고 해경 일반 채용 시험에서 추상적 부합설이 출제가 됐고요. 과거 한 10년 전에는 경찰 간부에서 추상적이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것이 이제 여기입니다. 이쪽이 출제가 된 적이 있다. 자, 올라가 볼게요. 자, 추상적 부합설. 자,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착오라고 하는 것은 이 주관적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 추상적 부합설이 설명하기를 이 착오라고 하는 것은 행위자의 범죄 의사에 기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인식과 발생이 추상적으로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는 고의기술을 인정하되 끊고 다만 15조 1항에 따라서
인식 사실이 발생 사실보다 경한 때에는 중재 고의 기술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바로 요 4번 견해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면 자, 이 견해는 이제 범죄 의사를 중시하는 견해이잖아요. 그래서 자, 범죄를 의도했고 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에 종류라든지 명중 여부를 따지지 않고 추상적으로 중복되는 한도 내에서는 고의 기술을 인정하자는 견해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경한죄는 무조건 고의 기수가 인정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번, 2번을 보면 자, 구체적 사실 착오 같은 경우는 모두 다 가벌적이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일치한 것이므로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를 인정합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제끼셔도 되고, 근데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해경이라든지 경감부, 옛날 경감부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추상적 사실착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항상 경한 범죄 내에서 추상적 부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 기수가 인정된다는 견해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번, 니은번 보면 여기 경제기수 무조건 나오죠? 무조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비판점이 되는데 여기서 요 비판 1번을 좀 볼게요. 자, 발생하지도 않는 사실에 대해서 기술을 인정한다. 이게 비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이 사례를 제가 적어드릴 테니까 이 사례를 적으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자, EX 하시고 따라 적으세요. 자, 자동차를 맞추려고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 비를 맞춰 상해한 경우. 자, 적었어요? 자, 그러면 봐요. 자동차는 재물이잖아요. 재물제 손괴의 고의로 돌을 던졌는데 자동차는 맞지 않고 빗나가서 B를 맞춰서 상해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1번 사례죠? 기억반 사례죠? 즉 경제의 고의로 중한죄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1번에 땡땡 했죠? 경제 기소와 중재 과실의 상경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례의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재물 손괴 기소와 과실치상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보세요. 자동차를 맞추려고 돌을 던졌는데 자동차가 맞지 않았어요. 그러면 손괴 미수인데 여기는 손괴 기술을 인정하잖아요. 이것이 비판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발생도 하지 않은 사실, 재물 손괴가 나오지 않았는데 재물 손괴도 나오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기술을 인정한다는 것이 비판점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까지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정형성을 무시해서 죄형법정죄에 반한다는 이 비판점. 그래서 인정되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고의기수 인정하다 보니 고의기수 인정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비판점. 요 1번 비판점이 바로 회경에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추상적 사실착오 중에서 여기 보시면 경제 고의로 중재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경제 기술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게 된다. 요 사례 하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